인간의 본성은 생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은 앞에서 든 예시처럼 투자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르는 90% 이상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감정, 내 본능, 내 심리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 본능대로 투자하면 100%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행동 경제학적 함정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믿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심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카카오입니다. 2021년 카카오 주가는 1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카카오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이야, 더 오른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가는 3개월 만에 10만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라며 긍정적인 뉴스만 찾아봤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모가가 30만원이었는데 상장 후 60만원까지 급등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이니까 무조건 간다 라고 믿고 고점에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0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뉴스보다 차트를 믿어야 합니다. 차트는 감정이 아닌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능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란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손절을 미루는 심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셀트리온입니다.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2020년 셀트리온 주가는 4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는 15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은 바이오 대장주야, 다시 오른다 라고 믿고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삼성전자는 9만원을 돌파하며 10만 전자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2022년 주가는 5만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국가대표 기업이야 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추세가 깨진 8만원대에서 매도하고 다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성공하는 주식 매매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바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실을 피하려고 버티거나 물타기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본능은 인지 부조화의 오류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투자자가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는 심리입니다. 2021년 HMM의 주가는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해운업 호황으로 5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HMM은 10만원도 가능해 라며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해운 운임이 급락하면서 HMM 주가는 2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오른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들 때 빠르게 탈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당시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랩지노믹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 많은 투자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믿음으로 고점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단키트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이 항상 오르며 개인의 의견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본능은 처분 효과입니다. 처분 효과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가져가는 오류입니다. 2023년 엔비디아가 좋은 예입니다. 인공지능 붐을 타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떨어지겠지 하고 10에서 20% 수익에서 익절했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많은 투자자의 문제점은 큰 흐름을 놓치고 단기 수익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류는 자기 과신 편향입니다. 자기 과신 편향은 자신이 시장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심리를 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투자로 큰 수익을 본 투자자들은 운과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며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긴축과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가 하락하자 그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을 반납하거나 오히려 돈을 시장에 더 지불하는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오류는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란 내가 가진 주식은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주가가 무섭게 오르던 금양은 한때 15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후 전기차 캐즘 및 금양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기업의 존속 위기로 인해 거래 정지를 맞았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제대로 된 계약 하나 체결을 못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은 금양은 최고 기업이야, 다시 오른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는 10,000원 이하로 하락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오류는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주식은 추세가 형성되는 초반에 들어가고 과열될 때 나와야 합니다. 도박사 오류란 특정 패턴이 반복되면 다음엔 반대 상황이 올 거라고 믿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여덟 번째 오류는 사후 확증 편향입니다. 사후 확증 편향이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확신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주변 투자자를 보면 그때 팔걸, 그때 살걸 이라는 후회를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껄무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분석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생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은 앞에서 든 예시처럼 투자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르는 90% 이상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성공 투자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세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